그 밀폐공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케일이 가득한 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를 저희는 스케일 제거 작업, 탱크 출입 작업, 밀폐공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물질을 이제 새로운 타입 들어가기 전에 다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걸 다 제거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YD 플랜트 200번 반응기인데 지금은 이제 FE로 넘어간 SE3000 이제 톨루엔법 타입을 마지막 배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코일에 이물질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저도 YD 있을 때 많이는 아니었지만 잠깐 이렇게 수제 작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일에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FE는 스케일 작업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천만 다행이긴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YD에서도 이렇게 작업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KM 플랜트 100번 반응기 3201 반응기에서 그때 이거 훈련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강호 파트장님께서 한번 쓰러지신 척 연기를 해주신 거고 뭐 그래서 구출했던 그런 훈련을 재현한 사진. 그래서 K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물질 128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100번 반응기에 들어가시고 이것도 이제 FE 반응기인데 FE 이제 400번 정제 반응기 141이 이게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코일이 중간까지만 아래는 잘 안 돼 있고 중간까지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좀 이렇게 많이 굳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깼던 그때 스케일 제거 작업 사진이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YD FE 플랜트 R211 이제 고형 반응조인데 KDF438이랑 KD900 경화제 에폭시 타입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게 수지가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소재 작업하는 사진이거든요. 예, 김종국 책임님께서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입니다. 이게 딱딱해가지고 저희 다간에로 망치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째 지금 이거 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서 이제 탱크 코일에서 샜을 때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도 하죠. 아무래도 이게 안에 용제를 취급했던 탱커여가지고 엄청 승원수세를 여러 번 하고 이제 끓이고 나서 냄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좀 불티가 나는 발생 화기 작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조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 YD F라인 R1001 그때 피놀라 이게 쇠가지고 코일을 한번 교체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탱크 플랜트가 아닌 이제 외부로 나가면 저희 환경팀에 이제 밖에 우수관 빗물이 흐르는 이제 지하조 우수관을 들어가서 좀 이렇게 펐던 작업이 있고 이제 폐수 처리장 저희 유수조 EN이나 F에서 이제 폐수를 보내는 그 유수조에 저희 외부업체 근무자들이 이제 중간물을 푸는 작업들이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저희 EM 플랜트에서 정비할 때 이제 400번 소지했던 작업들입니다. 에어 스크래퍼로 이렇게 교반기에 묻은 이물질 같은 거 다 제거했던 영상. 이렇게 저희 사업장에는 진짜 수많은 밀폐공간, 탱크, 뭐 집수조, 지하조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밀폐공간 작업을 하게 되면 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을 때는 항상 조치해야 될 안전조치가 총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좀 상기 드리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산소농도 측정기 아시나요? 네, 이게 부서별로 배부되어 있는데 이 산소농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 산소농도 측정을 탱크 안에 있는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법적인 기준은 18%에서 23.5%인데요. 저희는 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20.9가 이제 저희 숨쉬는 대기 중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기 자체도 20.9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탱크를 찍었을 때, 측정기로 탱크를 찍었을 때 20.9 미만이다. 그럼 절대 탱크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20.9 이상이어야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팅줄을 찍었을 때 20.9로 해야 되고 이게 사용 방법은 이 색깔이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게 켜지거든요. 이게 켜지는데 버전이라고 하면서 이게 켜집니다. 그래서 여기 블락 인넷이라고 뜨는데 이게 뜨면 이 손바닥에 내 살에 한번 이렇게 막았다가 떼주면 되거든요. 떼주면 펌프 OK가 뜨면서 이제 수치가 뜹니다. 수치가 뭐 하이 알람, 노우 알람 이렇게 수치가 뜨는데 이 수치가 뜨고 이제 버전이 완료됐다고 뭐 영어 문구가 하나 더 뜨거든요. 셀프 테스팅이라고 하면서 버전이 완료됐다고 오케이 하고 버전이 완료됐다고 하나 더 뜨거든요. 이 수치가 지나면 한 번 더 영어가 떠요. 예, 이 영어가 뜨고 이제
완료가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거의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측정하시면 완벽한 산성도가 되고, 만약 이 산성도 측정이 못 믿으겠다 싶으시면 입김을 한번 불어가지고 하면 이상한 산도가 들어가서 이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시면 보이죠? 19.8. 네. 폴리나이트 한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이제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 작동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측정기가 만약 못 믿어오실 때는 한번 입김을 불어주셔가지고 이 산소 O2 수치가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교정을 1년에 한 번씩 업체에 맡겨서 뭐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확인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질소 라인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질소 라인 분리인데요. 저희 탱크에는 이제 산소가 이제 에폭시랑 만나면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소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희 바이오 에폭시, YD 플랜트 제조하는 아이소바이드 이제 바이오 에폭시는 거의 400번, 500번까지 질소 라인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좀 바이오 에폭시가 산소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번까지 다 질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조건 탱크에 들어가실 때는 질소 라인을 다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볼트 너트를 다 해지한 상태에서 아예 다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맹판까지 이렇게 질러주시면 엄청 완벽한 상태겠죠. 네. 그래서 반응기에 들어가실 때는 질소 라인,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소 라인과 이제 본 반응기에는 다 감압, 진공이 걸렸을 때 진공을 해제할 수 있는 다 질소 라인, 이제 진공 펌프 이제 3층 열교환기 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질소 라인도 자체가 열려져 있게 되면 이 벤트 라인에는 다 밸브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만약 그럴 일은 좀 희박하겠지만 이 감압해제 질소 라인을 다 연 상태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 본 반응기, 열교환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본 반응기에 좀 축적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 그래서 반응기에 만약 들어가실 때는 감압, 진공이 걸리는 반응기라고 하면 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소 라인과 이제 감압해제 질소 라인을 이제 이렇게 같이 블라인드 해주시면 엄청 좀 안전하게 좀 작업하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FE R211 이번에 김종국 책임님이 들어가신 R211의 이제 블라인드 사진인데, 여기 간접법에도 진공 펌프가 있어가지고 감압 해제할 때 질소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 라인을 지금 이 아래와 같은 사진처럼 블라인드를 좀 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실 때 이 감압 해제용 질소 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소 라인 두 개가 현재 블라인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기는 이렇게 두 개 정도 분리를 해주시면 좋고, 이제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 펌프로 이제 저장 탱크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탱크 안에 진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PRV라고 해가지고 이 정해진 세팅 값에 따라서 질소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탱크가 찌그러지지 말라고 질소를 넣어주는데, 그 질소 배관이 있거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우주선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다 PRV가 질소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로 회수하는 이렇게 용기, 회수하는 501 3103 이런 회수용은 주로 없고, 이제 탱크로리로 받는 원료 탱크, 저장 탱크 이런 거는 다 이렇게 PRV가 달려 있습니다. KM도 안에 보시면 3610, 3611, 101, 102도 다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MH 거도 다 야드 쪽에 다 이렇게 PRV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진공 펌프가 아니라 저장 탱크 들어가실 때는 이 PRV에 있는 질소 라인을 꼭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장 탱크는 잘 안 들어가시긴 하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저장 탱크는 이 PRV를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벤트가 단독 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벤트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물려져 있는 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LV를 보니까 3405, 340 아니라 145, 144 이런 것들은 벤트가 여러 개 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146 이런 거 들어가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벤트가 여러 개 물려있는 탱크에 들어갈 때는 벤트를 제일 분리해 주는 게 안전한 거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소 라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질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400번에는 좀 질소 라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안 하지만 YDF에는 400번에도 질소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벤트가 많이 물려져 있는 경우에는 벤트까지 이렇게 분리해 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사용정도 측정, 두 번째가 이제 질소 라인 분리,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탱크 안에 있는 용지 냄새 제거나 이제 탱크 안에 들어갔을 때 작업하면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배풍기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폭형 배풍기다 보니까 좀 이동이 많이 불편하고 좀 옮기기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 탱크에서 용제 취급을 안 했거나 좀 용제 냄새가 많이 안 나서 좀 비방폭형을 써도 된다고 하면 저희 이제 공장에 비방폭형 배풍기가 2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을 취급했던 탱크나 뭐 냄새가 많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 용제 냄새가 많이 안 난다거나 하면 이런 비방폭형을 220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주로 폐수 처리장이나 뭐 물탱크, 유틸리티 쪽 탱크 들어갈 때는 주로 이런 배풍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방폭형 배풍기가 고장났거나 그러면 이 비방폭형 배풍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현장에 사용해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이제 MCC실 가셔가지고 이제 안에 전원 차단을 꼭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탱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는데 이 진공 펌프, 아니 교반기가 돌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MCC실 가셔가지고 전원 차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 친구는 거의 눈높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돌면 눈을 칠 수가 있거든요. 보안경을 안 쓰는 상태면.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다 보니까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송기 마스크까지 딱 착용해주면 진짜 완벽한 안전주시 상태거든요. 이 송기 마스크 자체가 군대에 쓴 그 방독 마스크처럼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또 착용하고 할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걸 저희 실제 이제 작업할 때 적용한 게 AHT 갤라스 때 이제 저희 근로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쓰고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때 쓰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40이 중간물 탱크, 뭐 142 이런 중간물 탱크 들어가셨을 때 중간물 탱크는 냄새가 또 엄청 많이 나잖아요. 용제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제 함량이 많을 때는, 그렇게 고농도일 때는 이 가스 마스크 필터를 껴도 이게 필터가 얼마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에어가 공급되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송기 마스크는 이렇게 앞면부 장착대 이렇게 공기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냄새가 많이 안 나는, 뭐 수세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뭐 냄새가 많이 안 나면 일시적으로 그냥 가스 마스크를 끄고 쓰고 이제 들어가도 좀 상관은 없는데요. 원래는 이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긴 해야 하는데, 송기 마스크는 좀 냄새가 많이 나거나 그런 탱크류를 들어가실 때 착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기술팀이나 이제 아무래도 기술팀은 좀 신입사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밀폐용관 들어갈 때는 다 착용시키고, 이번에 H라인 R30 한 3, 4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재교 선생님께서 착용 다 하시고 들어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밀폐용관 들어가실 때는 송기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송기 마스크 착용 방법은 처음에 저희 현장에 있는 유틸리티 스테이션에 있는 이제 PW 에어, 이제 그 다음에 PW 에어 스팀이 있잖아요. 근데 에어 라인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기 마스크 그 구성품에 이 저희 현장에 있는 그 PA 에어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놈 앞놈을 이렇게 호스, 주황색 호스를 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PA 에어라인을 우선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송기 마스크 앞면부 장착대 에어호스를 다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X반도를 다 착용하면 이제 완벽한 송기 마스크 착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기 마스크는 저희가 외부에 이렇게 겔이 났거나 외부 업체 분들은 무조건 착용하게 해가지고 좀 내부 들어가실 때 무조건 이렇게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뭐 계람을 워터젯 클리닝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폐수 처리장 지하수 중간물 볼 때도 그때 미니골 찾기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도 다 송기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좀 작업을 다 시켰습니다. 외부 업체 분들은 특히 꼭 저희 근로자분들 많이 중요하지만 외부 업체 분들도 잘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 잘 이제 공기호흡기는 제가 이제 PSM 비상훈련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설명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하철 가시면 지하철 보호구함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화재 났을 때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설치 위치는 이제 FE 기계실 쪽에 하나 있고 저희 보일러실 판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도는 주로 이제 소방관들이 쓰는 화재 현장에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이제 현장 개선, 좀 안전수칙 이런 걸 좀 더 내실 있게 좀 해가지고 저희 근무자들이 아무도 안 다칠 작은 사고라도 좀 아무도 안 다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저희 근로자분들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내년에는 올해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도 항상 챙기시면서 내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네, 항상 안 아프시고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소 안전보건 활동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약 한 30초, 40초짜리인데 한번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했던 활동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한번 보시고 오늘 교육 들으시나 고생해 주실 거예요. 주간근무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